오늘의 경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120분간의 치열한 승부 끝에 대한민국이 그 경기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되었죠. 만치니 감독의 조기 퇴장은 그가 경기에 대한 실망감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전략은 철저한 체력 관리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결국 한국의 끈질긴 정신력과 체력이 이를 능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별리그에서의 실패 이후 만치니 감독은 대규모 로테이션을 통해 팀의 체력을 안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는 전술적인 면에서 볼 때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반면 한국은 주요 선수들을 말레이전에 투입하며 승리를 향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는 중동의 뜨거운 날씨와 사우디에게 익숙한 환경에서 치러졌습니다. 관중석이 초록빛으로 물들어 사우디의 홈 경기장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죠.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팀은 놀라운 체력과 정신력으로 이를 극복하고 심지어 연장전에서는 사우디보다 더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의 투지는 마치 필사적인 결투를 방불케 했습니다. 필사적이라는 표현이 죽을 힘을 다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면 결사적은 죽음을 각오하고라는 더 강렬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속에 담긴 결의의 깊이는 전혀 다릅니다. 특히 117분간 끊임없이 질주하던 선수들의 모습에서는 오늘 경기에 그들이 온몸과 마음을 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승리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승부에 대한 강렬한 집착을 보여준 것이죠. 이번 승리가 클래식 한국 축구의 재림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예선 경기에서의 전략 변화 때문일 것입니다. 포백을 보호하기 위한 중앙 미드필더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후 말레이전 이후의 정통 볼란치의 투입은 필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3실점의 책임론을 뒤로하고 변화가 필요했던 시점에서 선발 라인업에 3백을 도입한 것은 모두를 놀라게 만든 전략적인 결정이었죠. 한국 대표팀이 오랜 시간 동안 포백을 유지해왔고 아이슬란드와의 평가전에서 벤투 감독이 3백을 실험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테스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적인 순간에 3백을 선택한 것은 수비를 강화하려는 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놀라게 하고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파격적인 시도였습니다. 3명의 센터백을 사용하는 3백 시스템은 포백 대형에 비해 전술적으로 크게 다른 면모를 보입니다. 3백에서는 빅맨과 풀백이 공격 전개와 부분 전술적 움직임을 통해 공을 파이널 서드로 운반하는 방식이 포백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을 갖습니다. 한국이 3백에서 포백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단순히 한두 경기의 변화가 아니라 여러 명의 감독 아래 몇 년에 걸친 대장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 중에 갑작스레 3백으로 전환한 것은 실로 대담한 결정이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는 클럽 축구에서 이미 3백 시스템을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전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딩크 감독이 한국 대표팀에서 사용했던 전술이 다시금 등장하였습니다. 22년 전 월드컵에서 그리고 이번 아시안컵 토너먼트에서 약팀과 강팀을 상대로 사용된 히딩크의 전략이 이번 경기에서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전반전 중반까지 사우디는 7-3의 점유율로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아시아팀을 상대로 한국이 이렇게 점유율에서 밀린 경기는 드문 일이며 이는 과거 월드컵에서 강팀을 상대했을 때의 한국 대표팀과 유사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우디는 조별리그 때와는 다른 수준의 축구를 선보였고 만치니 감독은 사우디의 공격과 수비 사이의 간격 조절과 전진 방식에서 마법 같은 전략을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변화와 팀의 적응력은 축구가 단순한 기술과 체력의 스포츠가 아니라 전략과 정신력 그리고 역사와 전통이 깊게 얽혀있는 복합적인 스포츠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이러한 다양한 전략과 전술적 유연성을 갖추고 있기에 이들의 경기는 항상 예측 불가능하고 흥미로운 요소가 가득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사우디의 전략은 마치 과거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 스타일을 연상시키는 트라이앵글 패스 플레이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우디의 공격진은 개별적인 기술이 뛰어난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번 경기에서 그들의 공격력에 날개가 달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의 급조된 3백은 수비에 중점을 두어야 했고 특히 사우디의 윙백들이 거의 윙어처럼 활동하면서 한국의 윙백들은 수비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실점한 한국팀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3백의 목적이 수비 강화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팀을 상대로 선취골을 허용하는 순간 후반전은 예상과 달리 느리고 답답한 경기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침대축구라는 표현이 생겨난 것은 바로 이러한 한국의 선제 실점 때문이었습니다. 벤치에서는 역습을 통한 선취 득점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지만 체력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한국은 3백 전술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경기 중 포백으로 전환하려는 노력도 있었으나 상황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후반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사우디의 윙백들의 발이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체력적인 문제로 보였으며
일부 선수들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기 위해 우물에 누워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른 일부 선수들은 실제로 체력적 한계에 부딪힌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체력적 약점이 한국팀에게 기회를 제공했고 경기의 흐름은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축구 경기가 언제든지 예측할 수 없는 반전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술적 전환, 체력적 한계, 그리고 선수들의 정신력이 어우러져 경기의 결과를 좌우하며 이는 축구가 언제나 흥미롭고 예측 불가능한 스포츠임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70분까지의 경기는 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타이트했고 사우디의 체력적 우위는 한국의 준비된 체력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선수들은 전반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지고 있는 상황에서 필사적인 경기 운영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신체적 한계는 쉽게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이는 월드컵 출전 같은 평생의 꿈에서조차 마지막 순간에 선수들이 허벅지를 붙잡고 쓰러지는 장면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만치니 감독이 이른 시간에 창백으로 전환하면서 한국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손흥민의 슈팅, 강인의 왼발 컷, 황희찬의 질주는 경기장을 열광시키는 장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득점이 부족했습니다. 초조함 속에서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경기 종료 직전까지 한국의 파상 공격은 이어졌지만 결국 득점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죽을 힘을 다해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99분의 경기 시간 동안 득점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며 이제 그만 포기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순간은 축구 경기에서 자주 발생하는 현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망적인 순간조차도 축구의 아름다움과 드라마틱한 면모를 만들어내며 선수들의 끝없는 투지와 노력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경기 막바지에서 포기의 순간에 가까워진 것처럼 보였던 한국팀에게 극적인 동점골이 찾아왔습니다. 이 골은 경기 초반에 상대방의 압도적인 공세를 잊게 만들었고 한국팀의 지속적인 공격은 마침내 10번째 시도 끝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연장전으로 넘어간 경기는 완전히 과거 한국 축구의 재림을 연상시켰습니다. 미국 월드컵에서 스페인과 독일을 상대로 후반전에도 전반처럼 활발하게 뛰어다녔던 그 한국 대표팀의 모습이 카타르에서 재현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360분 이상을 뛰었던 손흥민은 막판에 상대의 공격을 막기 위해 좌측에서 대인마크를 붙이며 필사적으로 수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손흥민은 단순한 득점왕이 아니라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던 태극전사 그 자체였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태극기와 전사라는 단어의 조합이 이해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번 경기에서 사우디 팬들 앞에서 미친 듯이 뛰는 그 선수들은 분명 전사였습니다. 세상은 항상 더 노력한 사람에게 성취를 안겨주는 것은 아닙니다. 공평이라는 단어는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의 노력과 투지는 결국 결실을 맺었으며 이는 스포츠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순간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스포츠의 참 의미를 일깨워줍니다. 오늘 경기는 한국 선수들이 상대보다 몇 걸음 더 뛴 끝에 승리를 거머쥔 드라마틱한 순간이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관중들은 승부차기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현우의 놀라운 선방이 연이어 펼쳐졌습니다. 한 번이 아닌 두 번의 선방으로 120분 동안 모든 것을 쏟아낸 대표팀 선수들은 서로를 껴안고 환호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스페인을 상대로 한 8강전 승부차기와 비교할 순 없겠지만 그 당시 선수들의 땀방울과 오늘 선수들의 땀방울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노력과 성취는 어떤 장소에서든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이처럼 축구 선수들과 팬들은 치열한 승부의 세계를 선택하고 그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순간을 위해서입니다. 죽을 힘을 다한 경기에서 느끼는 승리의 기쁨, 패배의 아픔은 축구가 주는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팬들이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경기를 보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순간을 공유하고 선수들의 노력과 성취를 함께 느끼기 위함입니다. 팬들이 좋은 경기를 보여줘서 감사하다 고 말하는 것은 중동에서 벌어진 경기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의 노력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스포츠가 갖는 가장 아름다운 면모로 축구가 단순한 경기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축구를 넘어선 감사의 표현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영상 제작자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여러분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사람입니다. 일상적인 인사조차 평생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보여주는 작은 감사의 표현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누군가의 창작물을 보는 것이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창작물 뒤에는 누군가의 노력과 시간이 있으며 이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차병력 승전보의 감동은 여러 면에서 특별합니다. 안 될 것 같은 순간에 타오르고 결국 목표에 도달했기 때문이죠. 과거 한국 축구가 보여준 투혼의 빛나는 순간들처럼 이번 경기도 결국 투혼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앞으로의 숙제가 남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표팀이 3백에서 4백으로 전환한 것은 더 공격적으로, 더 세련된 축구를 향해 나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투혼에 의존하기 전에 기술로 승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했지만 결국 돌고 돌아 투혼을 발휘해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오늘은 대표팀이 그 승리를 충분히 만끽하고 그 성취감을 가득 안고 잠들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순간은 스포츠가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로 선수들과 팬들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남깁니다. 삶에서 맞닥뜨리는 종료 휘슬 직전의 순간들은 스포츠 경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감정을 동반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는 안도감. 버텨야 한다. 는 의지. 지면 어떡하나. 라는 불안감, 그리고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긴장감 등 오만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 삶의 일부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교훈과 감정을 경험합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통해 여러분은 다음 도전의 순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동기를 얻었습니다. 경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선수들의 모습은 단순히 스포츠의 승리를 넘어서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영감을 줍니다. 그러므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노력과 투지에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한 감사를 넘어서 자신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정신력과 의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귀중한 자극이 됩니다. 이러한 감정은 스포츠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 하나이며 이 경험은 앞으로 여러분이 맞닥뜨릴 도전들에서 큰 힘이 될 것입니다.